인사 담당자 마음에 불을 지르는 완성형 신입사원을 찾아라. 인사불성. 안녕하세요, 박명석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바로 오늘 함께할 인사 담당자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성우 부장님, 박규리 과장님, 그리고 손성길 실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제가 또 질문 하나를 드려야 되는데, 세 분은 혹시 요즘도 공부 같은 걸 하시는 게 있으실까요? 저도 최근에 일본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오, 하지메 마시테.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아, 네. 역시 잘하시네요. 그러니까 일본어가 물론 저 일본도 나름 어떤 그런 문화라든지 좋아하긴 하는데 또 외국계 회사 다니다 보니까 그런 일본어가 또 필요한 일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일본어 공부를 좀 시작하게 됐습니다. 몇 개 국어 혹시 실례지만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뭐 손댄 거는 뭐 엄청나게 많은데요. 조금 할 수 있는 거는 제대로 할 수 있는 거는 한 2개 국어 정도고. 그래요? 한 쓰시더니 2개 국어요? 한국어하고 일본어. 한국어 빼고 예, 그 한국어 합치면은 네, 3개 국어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실장님은 혹시 공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인사 업무다 보니까 아직도 사람에 대한 공부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애가 이제 사춘기가 되면서 네. 기어오르기 시작해서 애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할까? 그렇습니다. 지금은 뭐 어떻게 양육 방향이 어떤 쪽으로? 양육 방향이 자유방임형은 맞는데 저한테 도대체 회사를 가서 뭐 하는지를 물어보는 그런 것도 물어보는데 설명하기가 참 쉽지는 않더라고요. 제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게 설명하기가 쉽지는 않아서 이제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을 하면 보통 우리가 공부를 이제 더 이상 안 하겠거니 생각을 하는데 직장인 10명 중에 9명이 이 공부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90%나 되는 직장인들이 취업 후에도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취업 후에도 이렇게 열심히 해야 하는 공부, 이게 뭔가 싶었더니 인사불성에서 이번 주 주제로 다뤄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 공개합니다. 네, 여보세요. 신입사원 박명석입니다. Hello? 헬로? 헬로? May I speak to 명석, please? 아, 명석. me, it's me. 명석? Yes. Hi, 명석. This is Curie in HR. Are you able to talk right now? What? 토크, 오케이. How are you today? I'm fine, thank you. And you? I'm good. I looked up the site that you mentioned yesterday, and then most of the materials are paid. Do you understand? 스탠드. 서라고. 섰습니다. 예. What? 진짜. 토익 950점, 오픽 AL 등급, 어학연수 6개월까지 갔다 왔는데 왜 영어만 들려오면 왜 좌절하는 거야? 신입사원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니까 사실 그냥 전화 받는 것도 조금 떨릴 것 같은데 이렇게 영어로 전화가 와버리면 정말 당황을 많이 할 것 같은데요. 지금은 뭐 영어를 얼마나 쓰시나요? 일하시면서? 지금은 한 업무 중에 70% 정도? 70%가 영어예요? 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직접 보고를 해야 되는 제 보스가 한국에 계신 분이 아니고 본사에 있는 디렉터이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하고 대부분의 많은 얘기를 나누게 되잖아요. 내 직속 보스하고 상사하고.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영어를 좀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한국말보다 영어를 훨씬 더 많이 쓰시게 되는 거예요. 부장님 같은 경우는 어떠세요? 저 같은 경우는 한 50-50인 것 같아요. 50대 50? 정도. 네. 왜냐면 저의 역할 자체가 아무래도 해외 기업이다 보니 외국계 기업이다 보니까 이제 글로벌의 어떤 그런 정책과 또 한국에 있는 정책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로컬라이저 그 한국에 맞게 그렇게 좀 변환을 시켜야 되는 거고요. 또 그 글로벌과 한국의 어떤 그런 그 다리 역할도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한국에 있는 직원분들은 다 한국인들이시기 때문에 그분들과 이제 대화할 때는 한국어를 쓰지만은 또 해외와 또 대화할 때는
그 영어를 쓸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한 50대 50인 것 같습니다. 실장님도 그럼 영어를 많이 쓰시나요? 영어를 많이 쓰진 않습니다. 아, 네. 단어 정도 소통할 때 필요한 단어. 예를 들면 예를 어떤 게 들면 있을까요? ROI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ROI. Return of Investment. 발음이 굉장히 좋으시네요. 조금 더 굴릴 수 있는데 네. 이제 듣는 분을 배려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요. 투자 대비 효과라고 하는 뭐 그런 단어를 쓸 때 주로 영어를 많이 축약해서 쓰는 편이지 이렇게 풀 문장이라고 어떻게 센텐스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쓰지는 않습니다. 두 분 같은 경우에 이 정도로 영어를 많이 쓰시면 영어 이름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저 있어요. 영어 이름 뭐? 근데 저는 영어 이름이라고 딱 하기는 좀 그런데 그냥 QRI에서 큐리 이거 쓰거든요. QRI? 네. 보통 영어 이름에 QRI는 없죠. 저 없죠. 네. 네. 근데 그게 제가 그냥 원래 이메일 같은 거 만들 때 이렇게 편하게 하려고 이렇게 약어처럼 쓰잖아요. 네. 이렇게 이메일 약어를 써서 그 이메일 그 계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 그 입사 절차 준비할 때 이메일이 주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그걸 보고 제 그 전 직장 인사 담당자가 이 사람 영어 이름은 이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로 명함을 만든 거예요. 명함을요? 네, 사전에 이제 명함 준비해갖고 주는데 저한테 영어 이름이 있냐고 물어보지도 않고 네. 그냥 그걸로 만드셨더라고요. 왔는데 명함에 큐리팍 이렇게 돼 있길래 그래 그냥 이걸로 할게요 뭐 이렇게 했어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네, 잘 귀여운 느낌이 약간 있네요. 발음하기 근데 편하네요. 저희 사내 인트라넷이 성을 앞에 쓰고 그리고 이니셜 첫 자를 써서 아이디를 만들어주는데 제가 처음에 아이디라고 딱 봤는데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네. 당황했지만 잘은 그냥 모르겠지만 이해하는 걸로 하고 넘어가죠. 네. 부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뭘까요? 저는 원래 영어 이름이 있었습니다. 과거형을 쓴 이유가 저는 클락이라고. 클락. 네, 옛날 그 슈퍼맨 영화 보시면 슈퍼맨하고 닮으셨네요. 네, 그래서 보니까. 저는 이제 중학교 때부터 별명이었어요, 슈퍼맨이. 닮아서? 아니요, 그 좀 슬픈 비하를 말씀드리면은 또 슬픈 네, 건가요? 또 바지 위에 팬티를 입으셨거나 그런 건 그건 아니고요. 네. 근데 저는 머리가 원래 그 곱슬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이제 짧게 잘라서 티가 안 났지만은 원래 좀 길었었어요. 이게 펌을 아예 안 하신 거예요? 네, 그냥 완전 오. 자연산이고요. 네, 그렇죠. 근데 여성분들은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럼. 네. 네, 어쨌든 그리고 또 네. 뿔테 안경을 이렇게 썼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변신 전에 슈퍼맨. 그래서 이제 계속 클락이라는 별명이 계속 있었고요. 근데 그런데 그 이름을 계속 썼었는데 실제 외국계 기업에 들어가다 보니까 네. 클락이라는 이름 쓰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왜냐면 왜요? 전혀 이제 클락 같이 안 생긴 거죠. 동양인인데. 그리고 오히려 저는 이제 성우인데 성우 발음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성우가 어렵나요? 네, 외국인들이 발음하기가 보통 유럽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 세영부 이렇게 발음을 하고요. 뭐 세영오 뭐 이런 식으로 SEO. 네, SEONG 그렇게 이렇게 쓰시는구나.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렇게 어렵게 발음을 하다 보니까 저랑 이제 카운터 파트너 일하시는 외국 분들은 네. 오히려 더 정확하게 이름을 어렵기 때문에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또 이런 일도 있었는데 보통 홍콩이나 싱가포르 분들은 이름들이 이제 외국식 이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뭐 예를 들어 뭐 케빈이다. 근데 이제 그 같이 말하는데 그러니까 물론 농담식으로 말은 했는데 네. 저분은 정말 케빈처럼 안 생겼는데 왜 이름이 케빈일까? 케빈은 어떻게 생겨야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뭔가 어떤 백인에다가 그쵸. 키도 크고 뭐 이런 식의 케빈을 나홀로 연상해 집에가 보는데 가장 유명한 케빈 그렇죠. 중에 한 명이죠. 그런 네. 케빈이 있어야 되는데 뭔가 시커멓고 막 이렇게 좀 약간 코도 낮은 분이 이제 케빈이라고 하니까 네. 이게 와닿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서 일부러 그냥 한국 이름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성우. 네. 오히려 기억하기 어려운, 발음하기 어렵다 보니까 더 기억하기는 네. 더 쉬워지는. 네. 저도 외국 잉글리시 닉네임이 있습니다. 잉글리시 닉네임이요? 잉글리시 네임 아니고? 잉글리시 닉네임. 뭔가요? You can call me 제이슨이라고 하는. 제이슨. 제이슨이라고 하는. 제이슨 뭔가 무섭네요. 13일의 금요일. 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우리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네. 손성길 이름인데 네. 성길을 영어로 SUNGGIL을 쓰다 보니까 성길이죠. 근데 이제 외국 분들 저를 부를 때 성질 이렇게 부른다. 성질? 예. 성질 성질나네요. 그래서 성질 네. 이렇게 부르다 보니까 이게 좀 필요하겠다 생각을 해서 제가 손자손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자손이라고 하는 걸
뭐 앞에 거 빼고 하다 보니까 제이슨이라고 하는 거를 좀 지어서 자손이라서 제이슨이요? 폰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제이슨. 근데 저도 사실 이름이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네요. 한국말로도 어려워요. 한국말로는 되게 좋은 뜻이 됐어요. 박명석. 저는 이름 연습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박명석입니다만 연습을 정말 많이 했는데 제가 만약에 이런 곳에 가게 된다면 저도 영어 이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좀 외국 이름이 네. 좀 그 영어식 이름을 쓸 때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원래 내 한국식 이름과 뭔가 좀 연관됐으면 좋겠다. 방금 뭐 손 실장님 말씀하신 뭐 자손 뭐 이런 것처럼 그래서 뭔가 M자로 들어가는 게 명석이시니까 M자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근데 저는 그래도 명석 씨가 이렇게 MC도 잘 보시고 좀 명확한 말씀을 잘 하시기 때문에 설마 MC는 아니겠죠? 마이크가 어떨까? 마이크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디어가 좋으신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명석이라고 하는 게 스마트하잖아요. 스마트한 그 뜻이 없으실까요? 명석하다. 맞죠. 그렇죠. 중의적이죠. 그래서 스마트폰이 어떤 그러신 것 고맙습니다. 역시 단순하게 이름 잘 지으시네요. 스마트폰. 앞에서 오프닝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제 취업을 해서도 영어 공부를 계속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어떤 경우 때문에 계속 영어 공부를 하게 되는 걸까요? 일반적으로 영어 공부라는 것은 사실은 일반적인 또 우리나라 국내 기업에서는 영어를 쓸 일이 또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영어를 하게 되면은 그만큼 더 기회가 늘어납니다. 기회. 왜냐면 직급이 올라갈수록 또는 업무가 확장될수록 지금은 글로벌 시대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 할 수 있는 업무들이 굉장히 많고 하다못해 중소기업만 하더라도 해외 수출권들이 더 많습니다, 요새는. 그렇기 때문에 영어를 잘하면 잘할수록 직무와 상관없이요. 하다못해 내가 뭐 생산 기술직이다. 그럼 생산 기술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해외의 기술과 뭔가 그걸 도입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거를 또 알아볼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러다 보니까 영어를 잘하면 잘할수록 점점 더 기회가 늘어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제가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서도 어떤 좋은 교육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유럽 전 지역 또는 뭐 미국 지역 굉장히 많은 해외 지역에서 좋은 교육들이 많은데 영어를 못 해가지고 오히려 교육 대상자들이 없어서 못 보내고 있습니다. 와, 그래요? 네, 그런 분들이 많으면 많이 보낼 텐데 사실 그런 정도로 기회는 많은데 오히려 거기에 적합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영어를 잘 한다면은 불편함은 없다. 하지만 영어를 잘 한다면은 기회가 많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장님은 뭐 최근에 또 오픽을 또 보셨다면서요? 작년에 오픽 테스트를 봤습니다. 왜 오픽을 또 보셨을까요? 승진의 오픽 점수가 반영되는 게 신규 제도가 신설이 돼서 오픽 점수가 높을수록 승진 점수가 높았기 때문에 다 응시를 했었습니다. 잘 보셨어요, 결과는? 결과는 등급을 말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요. 꼭 말씀은 안 하셔도 되는데 승진은 어떻게 되셨나요? 승진은 됐습니다. 작년에 부장으로 이제 승진을 했습니다. 그러면 됐죠, 뭐. 아까 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업무 확장 측면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인사에서도 HR이라고 하는 이 기능에서도 업무 제도를 만들면 해외 법인이 많으면 그걸 온라인 한다고 계속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 해외 법인에 계속 확산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국에서 제도 만들고 그걸 나가서 설명할 때 이 만든 사람이 제도를 기획한 사람이 가서 이제 취지나 이런 걸 설명해 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 중국만 하더라도 범위가 되게 넓고 이제 아세안이라고 하는 동남아시아에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라고 하는 거기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돌아다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영어를 공용어로 할 수밖에 없는 영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긴장감 및 불안감을 가지고 있죠. 언제 이거를 해야 되는데 그때가 오면 되게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미리 해둘 것 하는 게 그때 돼서 항상 후회하죠. 근데 사실 두 분 회사에서는 영어를 뭐 많이 한다고 하셨는데 실장님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단어만 이해할 수 있으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뭐 그런 경우라면은 영어를 완전 네이티브까지 꼭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네이티브는 저는 네이티브까지는 필요 없다고 봅니다. 중요한 거는 그 의사소통이 되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거고요. 정말요? 네.
그 네이티브라 하면 정말 우리가 한국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영어를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좀 부담 가지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하다못해 그 비영어권 국가에서 영어를 하시는 분들 네. 예를 들어 뭐 인도도 있고요, 뭐 중국도 있겠고요, 네. 또 뭐 말레이시아에서도 있겠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뭐 프랑스도 마찬가지로 독일도 다 비영어권 국가 아닙니까? 네. 그쪽에서 영어를 사실은 네이티브만큼 잘하진 못합니다. 그래요? 네, 물론 잘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예. 대부분은 잘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의사소통하는 데 있어서 업무하는 데 있어서만큼 그런 그 의미 표현이 명확하고 의사 전달이 명확하게 된다면은 그 네이티브까지 수준은 전혀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부장님과 같은 생각이 있는데 네이티브 같이 말을 하기가 네이티브가 아닌 이상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 업무할 때는 정말 부장님 말씀대로 그 고객을 만났는데 고객이 하는 얘기가 뭔지 정확하게 알아듣고 또 내가 하고자 하는 표현을 정확하게 할 수 있을 정도의 영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외로 근데 인사로 이렇게 해외 리크루팅을 가거나 뭐 그러지는 않나요? 인사 분들께서는? 저는 리크루팅을 미국으로 나가본 경험이 있었는데 네. 대상 자체가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건 아니었고 한국말을 할 줄 아는 왜냐하면 한국에서도 일을 해야 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설명회를 하는데 외국 분이 와서 저한테 이제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영어로 Can I apply this position? 여기 지원해도 되겠니? 네. 그래서 뭐 할 수 있다. 이제 할 수는 있는데 너가 플루언트하게 코리안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안내를 한 적이 있는데 저는 이제 알아듣고 그 정도 설명하고 응대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할 수 있는 거고 네. 만약에 근데 유창하게 말하는 사람이 아까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어가 유창하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그 인사에 대한 내용을 모르고 정책을 모르고 인종차별적 발언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렇죠. 그냥 통역 수준인 거죠. 나는 영어를 잘 말할 수 있는데 자기가 책임감을 갖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아무리 유창하더라도 답은 못 하는 거죠. 그 상황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더 중요한 거지 발음이 중요할 필요는 없다. 저도 하니까요. 저도 이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으니까. 또 뭐 인사 직무를 또 말씀드리면은 네. 그손 실장님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제 지원자랑 또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또 아무래도 인사 업무다 보니까 그래도 또 만약에 미국에서 리크루팅 할 때 저 같은 경우는 그랬습니다. 그 어떤 호텔을 빌려서 거기서 어떤 그 채용 행사를 하고 네. 면접도 이제 진행하고 이러기 때문에 실제 그 호텔 사람분들과 이제 커뮤니케이션도 해야 됩니다. 네. 뭐 방은 몇 개를 주세요. 이 방에는 뭐 이런 걸 설치해야 됩니다. 이런 것도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고 또 실질적으로 아예 기왕 갔으니까 외국인 분들도 아예 또 채용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렇다면 또 그러니까요. 같이 또 면접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영어를 쓸 일은 좀 인사 쪽에서도 물론 직무마다 틀리겠지만은 그 해외 쪽에서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또 그렇다고 막 영어를 못 한다고 해서 뭐 취업을 못 하거나 그렇진 않죠. 예. 장난입니다. 제가 들은 사례인데 네. 영어를 못해도 취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저한테 들었습니다. 예. 제가 그 첫 직장에 지원을 했을 때 영어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영어를 잘하는 그 수준이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의 걱정은 있었지만 일말의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다만 한 번에 인성 면접, 토론 면접, 그다음에 영어 면접, 프레젠테이션 면접이 한 번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면접을 보는 상황이었는데 네. 마지막이 제가 영어 면접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앞에서 안내해 주는 분한테 혹시 그 네이티브 그 하시는 분이 한국말을 좀 하시나요? 라고 이렇게 여쭤보니까 네. 그분이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저분이 네이티브 같아서 제가 저기요 이렇게 하니까 네 하고 이렇게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할 줄 아는구나.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상황에서 돌아가면서 했을 때 제가 마지막 질문 받았었던 게 가장 강력한 언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라고 했었던 이제 질문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네. 다 영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저만 좀 튀어야겠다는 생각에 중국어라고 차이니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오, 영어로 하는 와중에.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하냐라고 네. 물었을 때 제가 이제 영어로 차이나는 is near Korea 한국하고 가깝고 어떻게 지리적이 뭐죠? 지오그래피컬리? 지오그래피컬리? 맞나요? 맞습니다. 아, 예. 네, 그렇게 가깝고 이렇게 설명하다 보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네. 인구가 파퓰레이션이
네, 파퓰레이션이 많고 매니. 비겐, 머치, 매니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근데 다 알아들으면서 웃으시더라고요. 설명할 애쓰니까. 그렇게 했는데도요? 띄엄띄엄 이렇게 단어만 하더라도 다 알아들으세요. 그래서 더 강력한 언어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다가 혹시 못 알아들으셨을까 봐 제가 요거를 다시 한 번만 한국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한국말로 다시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한국말을 알아들으실 거라고 생각하시고 제가 띄엄띄엄 얘기하더라도 웃으셨기 때문에 그랬을 때 그분이 다 이해했다. 노력이 가상하다라는 표정으로 앉아 계셨었습니다. 결론 합격을 했고요. 예, 그래서 그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자신감이네요. 자신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Confidence. confidence. 맞습니다. 자신감. Confidence is good. 근데 어떠실까요? 네, 두 분은 근데 외국 계시니까 이런 경우에 사실 합격하기 힘들지 않을까요? 표정 자체가 벌써 불합격이라고 레이저를 쏘고 네, 계시는데 어떤가요? 네, 기본적으로 저도 회사에서가 모든 그런 문서나 이런 것이 다 100% 영어입니다. 네, 다 영어고. 100% 영어네요? 네, 100% 영어고요. 물론 이제 국내 사람들끼리 뭐 이메일 주고 받을 때는 당연히 뭐 한국어 쓰는데 네. 공식적으로 다 어디 하고 그 뭐 글로벌에 보내거나 공식적으로 어나운스를 하거나 이럴 때는 다 100% 영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하다못해 교육도 다 영어로 진행되고 네, 얼마 전에도 뭐 쿠알라룸푸르에서 그 뭐 진급자 교육이 있었는데 네. 거기도 다 영어고 또 뭐 영어가 아니라 무슨 강사 과정도 들어야 됩니다. 저는 아직 듣지 못했는데 다른 분들이 미리 가서 이제 교육을 들으셨는데 그것도 다 영어로 진행하고 영어로 또 이거를 교육시키는 거를 또 거기서 또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영어가 안 되면 사실은 외국계는 물론 직무마다 틀리긴 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좀 특수 직무가 아닌 이상은 네, 쉽지는 않습니다. 외국계는 그러면 영어 못하는 사람 꿈도 꾸면 안 되는 건가요? 들어오는 건 할 수 있을 것 같고 들어올 수는 있어요? 네, 업무를 할 수 있긴 하지만 네. 말씀하신 대로 모든 문서가 다 영어고 그리고 네. 또 영어로 다 안내가 나가고 말씀하신 대로 정말 교육도 영어로 받거든요. 그럼 본인이 업무를 하는데 네. 혹은 교육을 받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리거나 아니면 교육의 내용을 정확하게 못 알아듣거나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본인의 성과가 안 나오겠죠. 네, 그렇게 되면은 사실 본인 스스로가 내가 여기서 조금 뒤틀리는 자괴감도 좀 느낌이나 들고. 아니면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조금 불편하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그 외국계 기업이 사실은 처음이거든요 이번에 계속 이제 국내 기업에만 있다가 외국 그래요? 기업으로 처음 왔는데요. 많이 당황하셨겠어요? 많이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교육을 이제 처음 왔으니까 네. 경력사원 교육을 이제 3개월짜리 그 온라인 교육이 있습니다. 네. 다 영어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같은 경우는 그 영어를 봤을 때는 이제 보통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영어 어떤 그런 독해 문장이 나오면은 네. 열심히 독해하고 그 뜻을 알고서 그래 내가 이걸 해석 잘했어 하면서 이제 뿌듯해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실제 업무를 하다 보니까 네. 독해 잘해서 뿌듯해하는 거는 기본이고요. 이거를 내가 완전히 다 안 다음에 체득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내 생각을 말할 수 있고 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영어로 다른 그 외국인 분들과 네. 토론을 해야 됩니다. 와. 토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영어를 내가 해석해가지고 내가 이걸 다 알아들었어 라고 좋아하는 걸로는 상당히 부족하더라고요. 와. 이렇게 듣다 보니까 왜 그렇게 직장인들이 영어를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지 좀 알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저희가 녹화를 시작하기 전에 작가님이랑 뭐 얘기를 하셨다면서요. 본인의 영어 회화 실력을 상중하로 평가해 주세요. 그랬더니 세 분이 다 중이라고 평가를 하셨대요. 다 겸손하신 것 같습니다. 인사 담당자 분들이. 하는 아무도 없었고요. 겸손하시다고 하는 거 보면은 원래 상인데 중으로 평가를 했다라고 제가 받아들여도 될까요? 저는 이제 하라고 생각하고 중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두 분은 상이신데도 중이라고 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테스트를 제가 해봐도 될까요? 뭐 제가 뭐 면접관은 아니지만 테스트 하실 실력은 되시는. 뭐 알아는 듣겠죠. 네. 그래서 짧게 뭐 주제를 하나 드릴까요? 각자 그러면 일상에 대해서 뭐 그냥 얘기하는 걸로 해보죠. How was your day today? It's a long day. Yeah, there are so many calls and so many works and so many reports. Yes, actually I'm very exhausted, but yes, I'm good because of meeting you now. Yeah. How about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 Well, have a tough day.
Do you remember the strange manager that I mentioned last time? Yeah. That girl, that one strongly complained about extra work at home. Because of her, I had a big argument with my boss today. How about you? Today, I came to my. Are you sad? I'm very happy. How old are you? I'm 28 years old. You look so young. Thank you, thank you. 알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하는 걸로 하죠. 네. 편한데요, 별로. 네, 뭐 다들 뭐 영어 잘하시네요. 잘하죠. 네. 세 분의 이렇게 실력이 뭐 제가 보기에는 일상생활에서는 영어를 다 쓰실 수 있지 않나. 재미로 이렇게 또 하신 거고. 아니요, 이게 실력이 맞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뭐 요즘 신입사원들은 어떻게 이 정도 수준의 영어가 되는지 궁금해서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어떤가요? 요새 신입사원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영어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기본적으로 굉장히 뭐 전혀 대화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고 단지 어떤 그런 비즈니스상에서 그런 쪽에서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네. 조금 대화에 불편을 겪을 뿐이지 일상적인 대화는 굉장히 잘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회사보다는 이전 직장에서 뚜렷한 게 영어는 거의 다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기 직무에 대해서 소개를 한 10분 정도 한다고 하더라도 네. 간단한 영어를 쓰면서도 다 잘 하셨었고 또 영어도 중요하지만 중국어도 더불어서 잘하시는 분들도 요즘 많아서 참 뭐라 그럴까 긴장감도 저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죠. 그러게요. 요즘 근데 웬만한 신입사원들이 다 토익 점수가 뭐 900 이상, 뭐 800 후반 막 이렇잖아요. 근데 말하는 거랑 토익 점수랑은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아무래도 요새는 또 그런 오럴 테스트라고 하죠. 그 말하기 테스트가 좀 더 좀 각광을 받고 있고요. 그렇죠. 왜냐면 이제 기업들도 그런 토익이나 그런 점수는 실제 업무에 있어서 영어로 말하는 거에 있어서는 좀 많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그런 지표가 필요한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런 토익 점수가 또 그런 객관적인 지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또 그런 거를 요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토익의 취지 자체가 비즈니스 회화 그 상황 하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게 맞는지를 평가하는 그 시험의 취지에 맞아서 기업에서 많이 채택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점수가 객관성이 있고 또 공정하지 않습니까? 정답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근데 회화 같은 경우에는 보통 말을 많이 하거나 심지어는 크게 하거나 하면 점수가 잘 나온다는 게 있어서 주관적이죠. 평가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도입은 많이 하지만 또 앞에 토익이 좀 더 아직까지는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채택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어 면접을 시작할 텐데 네. What are some of the things that you're really good at? What? 진정성? 오케이. 거짓된 phrase? 오케이. I don't know what I'm doing now.